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국회의원 223명 중에 58.3%가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제시한 다른 안, 다시 말해서 지역구 축소는 78%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국일보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역구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 이게 바로 의원들의 다수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지역구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면 도대체 뭐하러 이런 식의 제도 변경을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정치권의 민낯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놀리고 뭐고 개의치 않는 모습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 됐는데. 월요일입니다. 오늘 근데 날씨 진짜 아침에 하나도 안 추워요. 푹해요. 예. 진짜 네. 하나도 안 춥고 어제는 뭐 완전히 낮에서 봄날씨였죠. 봄날이었죠. 네. 그래서 봄이 왔나 그랬는데 오늘 낮부터 다시 추워진다 그러죠. 오늘 낮부터 예. 한파주의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일교차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예. 기온이 올라가면 이제 자주 피곤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현상이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카피는 춘곤증입니다. 이 사회적 춘곤증. 예. 예, 일단 뭐 지난주 큰일이 있었던 그 후속 뉴스들인데요. 피습당했던 리포트 대사 다행히 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대한 우애도 잊지 않고 김치를 먹으니 힘이 난다. 이런 또 이제 우리에게 듣기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주말에도 많은 인사들이 병문안을 이제 가고 있어서 예. 그 지난번에 김종필 전 총리 부인 박영옥 여사 별세 때 우리가 조문정국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번엔 어찌 보면 좀 병문안 정국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예. 어제 오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오후에는 새정치민주당 문재인 대표 각각 리포트 대사를 방문했습니다. 예. 리포트 대사는 이번 사건은 자신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했다고 하고요. 예. 하지만 이번 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런 강조를 했는데 리포트 대사는 잠시 후 9시에 이 병원 측 브리핑이 있은 다음에요. 예. 빠르면은 내일 오후, 늦어도 모레 오전 이 정도에는 퇴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수사는 이제 진행 중인데요. 예. 오늘 아침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은 국보법, 국가보안법을 수사당국이 애초에 적용하려고 했다. 아니다. 또는 수사한 게 마땅하다. 아니다. 뭐 지금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게 이미 살인미수 혐의는 뭐 이게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걸려 있고요. 여기에 외교 사절에 대한 상해 그리고 이제 업무방해 이 정도로 지금 혐의가 기소돼 있는데 예. 여기 이제 국가보안법 추가하는 수사가 지금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우선 나온 내용 중에는 219점의 증거물을 압수했었는데 예. 이 중에 30여 점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검토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김정일이 73년에 쓴 영화예술론 이 제목만 보면 무슨 좀 이렇게 미학책 같은데 내용은 절대 그렇지 저는 않고 그런 건 혁명론입니다. 아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범민련에서 만들어낸 민족의 진로 이런 문건 등 몇 가지가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수사당국이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수사도 수사고요. 지금 이 수사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미묘한데 여야 대표, 정치권 모두 폭력과 테러는 안 될 일이다. 이거는 이구동성인데 야당이 이제 어떤 반론을 펴고 있냐면 여당이 이제 종북 숙주론 이런 공세를 펴고 있으니까 예. 이 표를 얻기 위한 구시대적 막말 종북몰이다. 이렇게 또 역공을 피면서 문재인 대표는 김기종의 행위를 치켜세우는 북한의 태도를 또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등 지금 야당이 여당과도 싸우고 북한도 비판하고 아니 뭐 바쁜 북한 모양새입니다. 비판이야 그건 당연한 거죠. 네.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제정신 박힌 사람들입니까? 그 북한 말이에요.
예? 아니 김기종이를 무슨 의사 열사 이런 제정신으로도 할 수가 없죠. 정의의 칼세례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뭐 이걸 비판하는 거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남남 갈등으로 흐르고 있는 게 여당의 하태경 의원이 이제 또 재밌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김 씨보다 김 씨 변호를 맡은 황모 변호사의 성향이 더 문제다. 이건데요. 이 황모 변호사가 민변 소속의 종북 성향 인물이다. 과거에 이제 종북 관련 이제 또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쏟아낸 바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이후에 황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큰 사건 후의 상황에서 다소 여야 모두 좀 차분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카피 충곤증 이제 큰일 겪은 후에 대책 없이 풀어지지 마라 이런 의미인데요. 예. 지금 이제 오늘 잠시 후에 대통령은 이 중동 4개국 순방을 예정대로 모두 마치고 귀국합니다. 예.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모두 이제 국왕들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예. 실무형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 이런 편인데요. 이 115개 기업이 함께 이제 돌아다닌 예. 매우 이제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었다. 이 우리가 캐러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대상이죠, 대상.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제 많은 MOU를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돌아온 후에 기업과 경제부처가 제대로 백업을 하지 못하면 이 지난 MB 정부 시절에 MOU를 많이 맺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계약으로 수주로 이어진 경우는 또 의외로 많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이 뒷수습 대통령의 순방의 효과를 예. 실질적인 제2중동붐으로 어떻게 이제 일궈나갈 것이냐. 이게 숙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1대1로 기업인들이 가서 그쪽 기업인들이나 이 프로젝트 담당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땐 과거에 어떤 예를 들면은 대통령 다시 말로만 하고 예, 순방.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확률이 높다. 네. 좀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대통령께서도 정상회담하고 비즈니스 포럼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단체 장을 이제 그 해당 국가 사람들을 예. 만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1대1 미팅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후에 좀 경제 효과가 중동 쪽으로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주목하실 대목은 예. 이 충곤증이 좀 번쩍 깨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졸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맨날 같은 얘기 또 나오니까. 레파토리가 똑같으니까요. 네. 자,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어쩌면 그렇게, 근데 모두 이렇게 레파토리가 똑같은, 위장전이. 사정 네? 세트.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이런 사람 이장전이 찾기 뭐 힘들 것 부동산 같은데. 투기 의혹 뭐 또는 논문 표절 또 뭐 이 다 똑같아요. 역대 논문 표절의 끝판왕이다. 이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개인 비리 혐의 의혹 이거 계속 나오고 있고 어쨌든 오늘부터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어서 통일부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장 그리고 또 국정원장,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까지도 이제 쭉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야당이 이제 벼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저겁니다. 시한부 겸직 장관 아니냐. 내년도 그렇죠. 총선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제일 먼저 공격할 이제 추세여서 지금 유기준 의원 겸 장관 후보죠. 또 유일호 의원 겸 장관 후보인데 이분들 어떻게 이제 답변할 것인지 이게 준비되는 근데 대목입니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야당이 뭐 이걸 가지고 들고 나오는 모양인데 노무현 정권 때는 야당이 정권 잡았을 때도 있었죠.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네. 장관을 했는데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시한부가 아니었나. 네. 저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 예. 그것도 따져서 전해드릴 시간이 아니, 있으면 전해드릴게요. 일단은 본인들에 있어서의 어떤 과거 정권 시절에 그런 얘기도 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얘기를 하면 앞뒤가 그래서 맞을 이제 텐데. 그런 얘기들이죠. 정치인이 자성이 없다. 이런 예로 지금 이 테러 사태 이후에 여야 모두 똑같은 목소리로 규탄을 했거든요. 네. 정청래 의원이 테러는 안 될 일이다. 네. 인류 보편의 상식에 어긋난다. 이렇게 규탄을 했는데 어제 재밌는 기사를 보니까 89년에 이 미 대사관 관저 점거에 정청래 의원이 학생 시절에 끼어 있었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또 그때 시대와 상황이 89 년도,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 또 학생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고 그것이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그때는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네. 경우도 많았으니까. 예, 그리고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네,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 이 춘곤증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적 춘곤증에서 좀 깨어날 필요가 있다. 복지사각지대인데요. 네. 어제 일요일임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도에 아동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 아동 빈곤 현황과 정책 방향 보고 이걸 냈는데요. 예.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이게 이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대 빈곤 가구 10.62%, 예. 또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 빈곤 가구 9.45%. 그래서 빈곤 가구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아동 수가 102만 명이 넘는데요. 예. 문제는 이러한 아동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계층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 지금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고 하는 것인데 이걸 요약해서 보니까 빈곤아동 102만 명 중 63.4%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아동 3명 중 2명이 실질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멀다. 복지 분야도 이제 춘곤증에 졸음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네, 들을까요? 춘곤증 극복하기 위해서요. 여행 스케치의 노래 시종일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꿋꿋하게 꾸준히 해나가자. 시종일관 들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몰랐어요. 기업 역세권 지구가 이렇게 달라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상담을 더 빨리 만나고 교통, 문화, 쇼핑을 한자리에서 다 누리는 곳. 기대하십시오. 기흥의 신중심. 기흥역 GR 퓨지오. 모델하우스 오픈정. 문의 031-281-8800. 주식회사 대농.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동탄 신도시를 2배로 누리는 방법 아세요? 동탄 일신도시 생활인프라도 누리고 이신도시 문화인프라도 누리고 에일리넷들에서 2배로 누리십시오. 동탄 1, 2신도시 중심의 더블 생활권. 동탄 2신도시 엘리넷들 3월 오픈 예정. 문의 031-221-4700. IS 동서. 서울은 좀 부담되고 어디가 좋을까요? 부천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한번 가봐요. 옥길 지구 제이드 카운티? 초중고의 근린공원을 걸어서 누리고 서울에 가까워 출퇴근 걱정 없어요. 부천 옥길 지구 제이드 카운티. 기대해도 좋겠죠? 4월 오픈 예정. 1800-7029. 한신 쇼플러스 제일풍경채. 서윤이 엄마. 이모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이번 주 내내 장관 후보자 3명과 금융위원장 후보자 1명,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총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가 됐는데요. 야당은 벌써부터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날선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을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역시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데요. 자, 오늘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 연결해서 오늘 있을 청문회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예. 일단은 오늘 있을 청문회 어떤 자세로 지금 임하실 생각이세요?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 제기된 좀 의혹들이 있는데요. 예. 이 의혹들을 우선 검증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해당 직책을 실제로 수행할 만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 전문성과 자격. 예. 자, 일단 먼저 전문성은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성은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면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이 활동 경험이나 예. 이 분야에 대한 일정 정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각각의 분야마다 다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유일호 장관 후보자가 이제 경제 전문가다. 이래서 이제 지금 그 문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이제 유일호 장관의 그동안의 좀 그 활동 경력이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조세 연구원장 출신으로서 보니까 조세나 재정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게 과연 국토부하고 맞겠는가? 왜 이런 분을 또 하필 국토부에다가 이렇게 해서 내정을 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요. 근데 전임 장관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검사 교수 출신 아니었나요? 전임 장관의 교육수 출신인데 그분은 전공 분야가 어느 분야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국토위 소속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자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자격 문제를 거론하시는 거죠? 우선 지금 아직까지 제기된 것만 해도 이제 위장전입권, 부동산 투기 의혹, 그다음에 세금 탈루 의혹 이런 게 이미 좀 제기가 됐고 그 중에서는 문제 한 두 가지 정도는 이미 본인이 직접 시인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 지금 하나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이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인데요. 네. 송파구청에서 2010년부터 어린이 영어 도서관 설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때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그 한모 씨가 6,5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어 도서관 문화운동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사장에 취임을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법인이 송파구에서 위탁 공고를 낸 영어 도서관 위탁 공고에 위탁 신청을 하면서 네. 갑자기 이사장 명의를 바꿉니다. 다른 사람으로. 네. 근데 이걸 이제 왜 바꿨을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의문인데요. 결국은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배우자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위탁 신청할 때에 그 위탁 단체인 사단법인의 이사장 명의를 갑작스럽게 변경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절차를 거친 기부금이고 부당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 관련 부분에서는 이제 좀 더 좀 확인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네. 지금 이제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기재위 국회 기재위 소속일 때는 주로 이제 후원을 한 단체들이 유수의 대기업들입니다. 예. 현대중공업, SKT,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그 후원을 보니까 후원액도 상당히 큽니다. 1억 3천만 원이나 되는데요. 네. 후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후보자가 국회 상임위를 정무위원회로 옮깁니다. 그런데 정무위원회는 이제 금융기관 관할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옮기고 나서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또 후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농협, 기업은행, 산업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수천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에다가. 예. 결국은 후보자가 기재위 소속일 때는 대기업들이 거의 후원금을 냈고, 상임위가 금융기관 관할인 정무위로 바뀌자 이번에는 금융기관이 수천만 원씩 이제 후원을 한 것인데, 예.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근데 이게 이제 비영리 재단이 사단법인이겠죠,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에 들어간 돈이라는 건 법인에 묶여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법인에 묶여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실제 운영자, 그 법인의 이사장이 이 후보자의 부인이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 또 이사장의 또 뜻에 의해서 또 실질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영어 도서관을 위탁 신청한 것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와 같이 연관이 돼 있어서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확인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그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두 가지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그 부동산 투기라는 거는 뭐예요? 부동산 투기는, 지금 이제 2005년도에, 예. 후보자가 행당동에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불과 1년 6개월 만에 또 남산이 보이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을
그러니까 예. 이거 이제 본인이 아파트를 구입한 지 또 1년 6개월 만에 또 13억짜리 또 아파트를 또 새로 구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이제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예. 근데 뭐 위장 전입 같은 거는 본인이 인정을 했죠. 예, 인정을 이번 했죠. 후보자들이 전부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위장 전입 같은 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다. 인정을 하면 예. 그럼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지난 아니, 제가- 10년간에 예. 지난 10년 동안에 위장 전입으로 국민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 그 처벌받은 숫자가 5천 명이 넘습니다. 위장 전입으로. 그러면은 똑같은 위장 전입권으로 국민은 처벌을 받는데 예. 이분들은 장관이 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대단히 불공평한 거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여태까지 물론 저는 그 과거 정권에는 그런 경우가 적었는데 이명박 정권 들고서 그 이후부터는 위장 전입 정도 그냥 다 되더라고요. 예? 아니 솔직히 그랬잖아요. 아주 기본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의혹도 아니고 그냥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예. 그러면은 그 국회 차원에서 유명무실하게 그냥 그 일반 국민들도 그거 이 법이 무력화돼 버린 거죠. 글쎄요. 이렇게 예. 되면은. 예. 그게 오히려 공평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 뭐 저거 하면 그냥 과거에 나왔던 얘기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죠. 예. 하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안들이 많으니까 그냥 해서 아마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위장 전입 위장 전입의 유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애들 교육 때문이라든지 솔직한 얘기로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대학 갔습니다만 우리 꼬마 저거 할 때 그런 생각을 한 번은 해봤었어요. 이게 주소지를 옮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소심하면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못하게 되는 건데. 좋은 주소지로 위장 전입을 해서 자기의 아들만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유혹은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느냐는 이게 굉장한 이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거는 유일호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기준 장관 후보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시한부 장관 문제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분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에 예. 총선 90일 전인 1월 14일까지 사퇴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청문회 통과되고 실제로 10개월짜리 시한부 장관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가 국토교통 분야의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임명이 되더라도 실제로 업무 파악하는 데 몇 개월 걸릴 수 있죠. 예. 그리고 총선 출마할 경우에 퇴임 예상에 따른 내임도 고려하면은 실제 장관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5, 6개월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겠느냐. 정말 국민에게 무책임한 장관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은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장관직에 집중하시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장관직을 사퇴하고 저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죠. 예. 이게 뭐 무슨 이런 식으로 이 장관을 임명하면은 이게 이 국정을 수행하는 장관이 아니라 총선 수평용 장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거고요. 예. 근데요, 지금 이제 저도 그 취지나 이 논리에는 100% 공감합니다. 저 그런 컬럼을 많이 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장관 후보자가 노무현 정권도 이 11명의 국회의원 되시는 국회의원분들이 장관이 되셨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시한부 장관도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예. 이제 시간이 바뀌고 나라가 발전하면 바뀌어야죠. 예. 과거의 정권에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정권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대가 바뀌었고 나라가 이런 정도로 바뀌어 왔으면은 과거에는 인정이 됐던 것들도 지금은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전인 거지요. 아하. 과거 정권이 그래왔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나라가 발전합니까? 예. 자, 오늘 답변을 들으실 텐데, 답변을 들으시고 판단을 하실 텐데, 그죠?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이것은 인사청문, 내지 인준청문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건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만일 답변이 부실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셨을 때는. 답변이 부실하거나 아직까지 제기된 문제들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이런 예. 부분에서 이제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면은 당연히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결국은 뭐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들도 국민들의 아마 여론들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번에 총 5명의 장관 청문회, 장관급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예. 참, 예. 한 가지만, 이거는 이 청문회 문제는 아닌데요. 그냥, 권역별 비례대표제, 한국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예. 223명의 국회의원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뭐 상당수 58%가 찬성을 했다. 저 의원님은 어떻게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이게 여론조사 받으셨어요? 저는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예. 영남이나 호남 지역에 예. 일당 이 독주 부분을 예. 타파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경쟁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역구 줄이는 건 또 78%가 반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수만큼 뭐 또 줄어드는 것도 때로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냥 갑자기 새정치민주연합은 거의 90%가량이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여쭤본 이거는 거는 뭐 예. 지금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우리 그 고질적인 정치 문제인 지역구도 이걸 타파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청문회 잘 하시고요. 저희가 예. 청문회 끝나면 또 한번 여쭤볼 테니까 그때도 인터뷰 좀 응해 주십시오. 예, 그러시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휘발유 값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예? 네. 저 어제 이제 기름 넣는데 예? 이게 그런 거 내릴 때는 천천히 그냥 예? 아주 느긋하게 내리고 오를 때는 한 번에 팍 올리고 야 진짜 저도 돈만 있으면 기름 회사 하나 차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주유소 회장님들의 나름대로 애환도 있죠. 오히려 정유사 쪽에서. 정유사 쪽이 문제죠. 네, 정유사 쪽이.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네. 한국석유공사가 이 오피넷이라고 네. 전국이 통계낸 게 있습니다. 지역별로요. 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발표가 나왔는데요. 전국 평균형 휘발유가 리터당 1,500원. 1,500원 31전이었으니까 1,500원대를 이제 깼습니다. 네. 상방으로 깼는데요. 실제 1월 중순에 1,400원대까지 전국 평균가가 떨어지면서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한번 1,300대 번화했는데 역시 1,300대 평균가로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7주 만에 다시 1,500원대로 올라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은 역설적인 게 아직 국제유가를 보면은 본격적으로 확 올랐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네. WTI 기준으로 보면은 50달러를 다시 돌파하냐 마냐 뭐 이러다가 실은 금요일 날은 한 거의 2% 이상 급락을 또 해서 배럴당 49달러인데 네. 그와는 좀 상관없이 약간 저점 대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국내 이제 휘발유 가격에는 이것을 빠르게 반영한 그런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서울은 거의 1,500원대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1,600원대도 많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서울은요, 이미 1,500원대도 좀 찾기 힘든가 하는데요. 서울 지역의 평균가 봤더니 어제 저녁 기준으로요, 일요일 저녁, 리터당 1,592원이어서 일단 거의 1,600원대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인건비 이런 임대료 같은 게 높아서 다른 지역보다도 이 휘발유 가격 인상폭이 큰데,
실은 이제 이번 주에 국제유가가 또 어떻게 움직이나 봐야 되겠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서울에서 기름 넣을 때는 거의 1,600원대다 리터다 이렇게 감안하시면은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400원대 만나면은 많이 넣으시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건 좀 다른 건데 말이에요. 최저임금 인상 문제, 이게 갑자기 정치권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네. 최저임금이 올해는 5,580원이에요, 시간당.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예. 말씀하시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좀 추세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예. 지금 미국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뭐 뉴욕시부터 월마트부터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먼저 최저임금 얘기하면서 그 임금이 올라야 내수 산다는 얘기하면서 최저임금이 빠르게 좀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여당이 이렇게 나갔다는 거. 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양극화해서도 좋고 지금 디플레 논란이 있는데 깨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또 여당이 나오니까 야당도 이거 원래 그동안 주도권을 잡았던 측 아닙니까? 네. 상관도 뺏기게 됐으니까 좋다. 우리 최저임금 인상을 빨리 만나서 의견하자. 인상법 빨리 논의하자. 내년에 한번 우리 크게 올리자. 뭐 이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예. 모습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인상이 되긴 되는 거죠? 예? 이런 분위기라면 돼야죠. 그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 올해 5,580원이라는 게 이제 작년 여름에 해가지고 올해 나온 건데 작년 인상률이 7.2%였습니다. 하고 재작년도 7%. 보통 7%씩 지금 연간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이렇게 야당, 여당, 뭐 정부 쪽까지 하니까 이러면 이제 두 자릿수 인상률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네. 그러면 5,580원에서 한 뭐 10% 이상이다 하면 이제 내년에는 6,000원대. 얘를 시간당 이제 최저임금을 6,000원대 볼 수 있고 이게 뭐 1년에 끝나는 게 아닐 테니까 뭐 한 1년, 2년 이상 두 자릿수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최저임금 시간당 7,000원대도 볼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데요. 참고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뉴욕 같은 경우에가 한 8.75달러 10,000원이거든요. 뉴욕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000원대는 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실은 한켠에서는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 얘기 나오면은 마음 아파하시는 게 오히려 소상공인 사장님입니다. 왜냐면 그렇죠.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생 한 명 쓰고 나면은 뭐 거의 가져가시는 게 없으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좀 매출액에 따라서 좀 최저임금도 차이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글쎄요. 하여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지금 뭐 당분간 정치권 또 전 세계적으로 화두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의 입장, 그죠? 그리고 네. 또 이 최저임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진짜 서민들의 입장. 그렇죠. 알바생들. 예, 알바생들. 네. 특히 요새 열정페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뉴스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미국이 우리나라산 세탁기의 80%가 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어제 저녁,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오는 날인데요. 미국 네.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 판정이 나왔는데, 예. 삼성전자하고 동부대우전자가 이제 미국에서 판매한 세탁기에 대해서 이제 덤핑 반덤핑 관세를 맞았는데, 덤핑 마진이 이제 무려 82.41%. 그러니까 앞으로 81.41%의 관세를 추가로 붙이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LG전자는 1.57%를 맞았고요. 예. 이 덤핑 마진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출국 회사에, 그러니까 회사가 있는데 수출하는 세탁기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내수용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만큼을 이제 덤핑 마진을 먹었다 해가지고 그걸 관세로 때리는 건데 82%를 매겼다라는 거는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면 100만 원 하는 게 이 100만 원, 그러니까 수출가하고 소위 말하는 이 내수용 가격하고 82만 원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 100만 원에 지금 미국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팔고 있다면 앞으로 182만 원에 팔겠다. 이거 82만 원에 관세를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수출 가격하고 내수 가격이 차이가 났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그렇죠. 이거 들고요. 확인해야죠. 왜냐하면 예. 국내 소비자 너무나 속상해요. 예? 그렇죠. 속상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큰 아무리 뭐 수출가를 싸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식의 큰 차이는 나진 않는데 80%가 넘게요. 참고로 또 첫 판정 때는 삼성전자가 한 9.29%를 맞았었거든요. 반도체 네. 관세를. 근데 이번에
80%라면 거의 9배, 10배 가까이가 이게 높여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좀 의문인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조사 대상이 이제 순간순간을 조사했나 봅니다, 미국에서. 예. 근데 깊은 얘기인데 짧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 통관할 때, 뭐, 순간적으로 할인 물량이 들어갔다거나 뭐 이러면은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조사해 보겠다. 하지만 더 큰 거는 이제 WTO 문제, 소송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왔는데요. 예. 추가적인 소식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세탁기를 직구로 살 수도 없는 거고 말이에요. 그렇게 따르면 직구로 사야죠. 그렇죠. 아유, 근데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보면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2015년 3월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모든 것이 타이밍 캐진 올류 투싼 사전계약 실시 Go Dynamic Tucso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 새도시 한양 수자유.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네파가 시작하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신율의 출발세 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8시 10분은 3부에서 다시 뵙죠.